아침에 베란다 문을 열거나 텃밭으로 나가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심어둔 오이 모종입니다. 잎이 밤사이에 조금 더 커졌는지, 줄기가 힘을 받았는지, 흙이 너무 마르지는 않았는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텃밭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고 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다는 작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 오이는 특별히 비싼 것을 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줄기가 굵고 잎이 싱싱하고 열매가 계속 달립니다. 반대로 나는 봄마다 원예점에 갑니다. 오이 전용 비료, 뿌리 활착제, 영양제, 칼슘제까지 챙깁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이번에는 잘 되겠지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기대만큼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잎이 약해지고 열매가 휘고 몇 번 따고 나면 힘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비료가 부족했나? 물을 잘못 줬나? 모종이 안 좋았나?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비료가 아니라 처음 땅에 자리 잡는 동안 편안하게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흙에서 시작됩니다. 잎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땅속입니다. 그리고 원예점 진열대가 아니라 여러분 집 냉장고 안쪽에 조용히 놓여있는 된장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속 된장을 떠올려 보세요. 거의 다 먹어서 한쪽에 밀려난 된장, 뚜껑 주변이 조금 마르고 색은 짙은 갈색이고 냄새는 익숙하지만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그 된장 말입니다. 그런데 그 된장 한 숟가락이 오이에게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오래 흙을 만져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 흙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요. 오이는 처음 몇 주 동안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흙, 물과 공기가 통하는 흙,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작은 미생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비싼 것을 더 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것을 다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질 것 같던 된장, 매일 흘려보내던 쌀뜨물, 달걀을 먹고 남은 껍데기까지 예전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가 자연스럽게 밭으로 돌려보내던 것들 말입니다. 흙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이 모종이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가느다란 뿌리가 천천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부드러운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숨을 쉬기 편한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오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이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뒤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 심고 난 뒤, 처음 몇 주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여름 내내 오이가 버틸 힘이 결정됩니다. 뿌리가 튼튼한 오이는 비가 며칠 안 와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해도 잎이 쉽게 축 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한 오이는 겉으로는 잠시 괜찮아 보여도 더위가 시작되면 금방 힘이 빠집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집도 기초가 약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래가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오이도 같습니다. 줄기와 잎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땅 아래 숨겨진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료만 많이 준다고 뿌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흙 상태가 나쁘면 비료를 줘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흙에서는 뿌리가 쉽게 뻗지 못합니다. 물은 겉에만 머물고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는 얕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화학 비료를 오래 사용한 흙은 점점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이 빨리 커지고 색도 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흙이 점점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햇빛이 강하게 내리면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차이가 바로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흙이 아니라 마치 오래 마른 찰흙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흙은 다릅니다. 손으로 쥐면 부드럽게 뭉쳐졌다가 금방 풀립니다. 물이 들어가면 천천히 스며들고 땅속 공기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흙에는 반드시 작은 생명들이 함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미생물들이 흙 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뿌리가 바로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을 잘게 나눠주고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비료보다 먼저 흙 냄새를 맡아봅니다. 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김영수 씨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 텃밭을 시작했을 때 그도 대부분 사람들처럼 좋은 비료를 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봄마다 원예점에 들러 직원이 추천하는 제품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기대는 컸지만 수확은 늘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텃밭 옆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오이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경상북도 작은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도록 버스 운전을 했고 몇 해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로 가득한 도로 위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고 동네를 한 바퀴 걷다 들어오면 또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 뒤 작은 땅에 텃밭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운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흙을 만지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삽을 들고 땅을 뒤집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흙 냄새가 났고 손끝에 흙이 묻었고 작은 모종 하나를 심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김영수 씨는 오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오이 냉국도 좋아했고 아내가 된장 찍어 먹는 오이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원예점 직원이 추천하는 것은 거의 다 써봤습니다. 뿌리 활착제도 샀고 열매가 잘 달린다는 영양제도 샀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병 예방약도 사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봄에는 싱싱하게 올라오는 것 같다가 여름 중간쯤 되면 힘이 떨어졌습니다. 잎은 점점 얇아지고 오이는 휘어지고 몇 개 수확하고 나면 줄기 전체가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비가 한번 세게 오고 난 뒤에는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겉면이 딱딱했습니다. 물은 위에만 고이고 아래로 잘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텃밭은 달랐습니다.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비를 맞는데도 늘 싱싱했습니다. 그 텃밭 주인은 70이 넘은 박미자 씨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늘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그분 오이는 매년 줄기가 굵고 열매도 고르게 달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이가 그렇게 잘 자라냐고요. 박미자 씨는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된장물 한번 써보라고요.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된장을 오이에 준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된장은 찌개 끓일 때 쓰는 음식이지 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자 씨는 아주 당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요. 쌀뜨물 남으면 밭에 주고 된장 조금 풀어서 흙에 뿌리고 달걀 껍데기도 말려서 묻었다고요. 그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김영수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거의 다 먹은 된장통이 하나 보였습니다. 뚜껑 가장자리가 조금 말라 있었고 오래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된장통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동안 비료를 바꿔가며 써도 결과는 늘 비슷하지 않았나.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국 작은 양동이에 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영수 씨는 물이 담긴 작은 양동이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된장을 정말 밭에 써도 되는 건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괜히 흙만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미자 씨 텃밭의 부드러운 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도 폭신하게 숨쉬던 그 흙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물에 넣었습니다. 짙은 갈색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막대로 조심스럽게 저으니 된장이 물속에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살짝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양동이를 들고 오이 모종이 심긴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미자 씨가 말했던 대로 줄기 바로 옆이 아니라 조금 바깥쪽 흙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마른 흙 위로 된장물이 스며들며 작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김영수 씨는 반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 시작 전 특유의 무거운 비였습니다. 밤새 빗소리가 세게 들렸고 김영수 씨는 아침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친 뒤 텃밭으로 나가본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비 뒤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이날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겉이 심하게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된장물을 준 자리 주변은 흙이 훨씬 촉촉하고 폭신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 흙은 여전히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조금씩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줄기가 예전보다 굵어졌고 잎색도 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잎이 쉽게 축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도 잎끝이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문제는 비료양이 아니라 흙이었던 걸까? 그전까지 김영수 씨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잎이 얼마나 컸는지, 열매가 몇 개 달렸는지, 줄기가 얼마나 자랐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 땅을 보게 됐습니다.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물이 얼마나 천천히 스며드는지, 비 온 뒤에도 숨을 쉬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는 된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된장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효된 된장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살아 있습니다. 미생물입니다. 이 작은 미생물들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뿌리 주변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딱딱한 흙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고 뿌리가 영양을 더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성분은 오이 뿌리가
빠르게 힘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막 새 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 땅에 자리 잡는 시기에 오이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 씨는 아직 이런 원리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흙이 달라지면 오이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흙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열매 숫자만 신경 썼습니다. 오늘 몇 개 달렸는지, 어제보다 얼마나 길어졌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흙 표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물을 주면 얼마나 천천히 스며드는지, 햇빛이 강한 오후에도 땅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이 주변 흙 냄새가 달라진 것입니다. 비 온 다음 날, 가까이 가보면 퀴퀴한 냄새 대신 숲속 흙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낙엽 아래에서 맡을 수 있는 촉촉한 흙 냄새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건강한 흙에는 반드시 냄새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서는 작은 생명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혼자서는 흡수하기 어려운 영양을 잘게 나누고 물기를 만들고 딱딱한 흙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동네와 비슷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 도시는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가게도 있고 사람도 오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네는 오래 유지됩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이 살아있는 흙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된장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된장은 단순히 짠 양념이 아닙니다. 오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음식입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물과 함께 흙으로 들어가면 뿌리 주변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된장 속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오이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도 무조건 비료만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처음 뿌리를 내리는 시기의 오이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양을 좋아합니다. 아미노산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김영수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뭔가를 더 넣으려고만 했구나. 비료를 더 주고 영양제를 더 사고 부족할까봐 계속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뿌리가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땅이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오래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박미자 씨가 텃밭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이 줄기를 한번 만져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흙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흙이 살아난다는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쉽게 굳지 않고 햇빛이 강해도 너무 빨리 마르지 않고 오이 잎이 오래 힘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오이 열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끝이 가늘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훨씬 곱고 균일했습니다. 줄기 위쪽에서도 꽃이 계속 올라왔고 잎색도 진한 초록빛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냉장고 속 된장통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그냥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된장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저녁상을 치우다가 평소와 다르게 싱크대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쌀을 씻고 남긴 쌀뜨물이
큰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흘려보냈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미자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버리는 게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쌀뜨물은 밭으로 갔고, 달걀 껍데기는 말려서 흙에 묻었고, 된장은 물에 풀어 땅에 줬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친환경이라는 말도 없었고 유기농이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자란 것이 다시 밥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쌀뜨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큰 통에 담아 베란다 한쪽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된장물을 만들 때 그 쌀뜨물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된장을 풀어넣자 물색이 조금 더 뽀얘졌고 냄새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박미자 씨 말로는 쌀뜨물 안에 있는 전분과 영양분이 미생물이 더 잘 자리 잡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김영수 씨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흙 속에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된장물을 들고 다시 오이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손길이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흙이 천천히 받아들일 정도만 조용히 부었습니다. 물은 흙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오이 줄기 주변 흙은 촉촉한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달걀 껍데기도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고 남은 껍데기를 깨끗하게 씻어 햇빛에 말린 뒤 손으로 잘게 부쉈습니다.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이 주변 흙에 천천히 섞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작은 과정들이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텃밭 일이 늘 조급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더 사야 할 것 같았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된장물을 만들고 쌀뜨물을 모으고 달걀 껍데기를 말리는 시간 자체가 텃밭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씨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뒤 작은 마당에서 쌀뜨물을 들고 나가 고추 옆에 천천히 붓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저런 걸 버리지 않고 밭에 줄까 궁금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방식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이에서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잎은 더 넓게 펼쳐졌고 줄기는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꽃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노란 꽃이 계속 올라왔고 작은 열매들이 하나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느 날 아침 오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손에 들었습니다. 길이도 고르고 색도 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을 더 사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 있는 것의 가치를 다시 보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김영수 씨 텃밭에도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잎 한쪽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보이는 날도 있었고 아침에 나가보면 어린 잎 뒤에 작은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영수 씨는 바로 원예점으로 갔을 것입니다. 병이 생기면 약부터 사고 벌레가 보이면 더 강한 제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오이 상태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잎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전체 줄기는 쉽게 힘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줄기 자체가 단단했고
새잎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병이 생기면 금방 전체가 약해졌는데 이번에는 버티는 힘이 달랐습니다. 박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 씨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된장물이 병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이가 스스로 버틸 힘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몸이 약하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아픕니다. 하지만 평소 잘 먹고 잘 쉬고 몸이 건강하면 같은 감기도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오이도 비슷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작은 문제들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영수 씨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열매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이가 자꾸 휘어지거나 끝이 가늘게 자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중간이 볼록하고 어떤 것은 끝부분만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이도 비슷했고 모양도 훨씬 고르게 나왔습니다. 박미자 씨는 그 이유를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이랑 영양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오이도 편하게 큰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하면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열매 모양도 불균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영수 씨는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이가 휘면 칼슘제를 사고, 잎이 노래지면 영양제를 사고, 성장 속도가 느리면 더 강한 비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뿌리와 흙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된장물의 변화는 오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남은 된장물을 작은 고추 모종에도 조금 사용해 봤습니다. 가지 옆 흙에도 아주 묽게 부어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쪽 흙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고추는 여름 더위가 심해져도 잎이 오래 힘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에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미자 씨는 감자나 무 같은 뿌리 채소에는 너무 자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속 열매 자체가 중요한 채소는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이, 고추, 가지처럼 처음 뿌리 자리가 중요한 채소들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수 씨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텃밭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지나가자 오이 잎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노란 꽃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고 작은 열매들이 줄기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텃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연습, 천천히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 그리고 이미 내 곁에 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확인했습니다. 비 냄새가 나는 날이면 흙 상태가 먼저 걱정됐고 햇빛이 강한 날이면 오이 잎이 너무 지치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열매가 왜 아직 안 달리는지, 왜 다른 집보다 느린지, 뭘 더 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기다릴 줄 알게 됐습니다. 땅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흙 속 작은 틈 사이로 뿌리가 천천히 퍼지고 미생물들이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물길이 생기고 딱딱했던 흙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느 날 아침 오이를 하나 따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내가 된장을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시원하게 씻은 오이를 된장에 살짝 찍어 먹는 순간 김영수 씨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처음 시작도 된장이었고 마지막 식탁 위에도 된장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한쪽에 오래 남아있던 된장 한 통이 이렇게 텃밭과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싼 무언가를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원래 집안에 있던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 어머니 세대는 이런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쌀뜨물은 자연스럽게 밭으로 갔고 남은 음식은 퇴비가 됐고 흙은 다시 채소를 키워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할까봐 계속 추가했고 더 빠른 결과를 원했고 기다리는 시간을 불안해했습니다. 텃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았고 더 좋은 제품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텃밭은 비싼 비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흙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된장물을 준다고 바로 다음날 오이가 폭발적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흙은 천천히 달라집니다. 물이 스며드는 방식이 달라지고 뿌리가 자리 잡는 힘이 달라지고 여름 더위를 버티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초여름 바람이 지나가자 오이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햇빛 아래 초록빛 줄기들이 길게 뻗어 있었고 노란 꽃 사이로 작은 열매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는 일도 어쩌면 똑같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오래 버틸 수 있고 천천히 자란 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이는 지금도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다시 연결해 줄 사람은 여러분입니다.